자, 지역권은 뭐 양산 지역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자, 역자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서비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서비스. 로마 시대에는 여권이라고 그랬어요. 여권은 여기 서비스를 번역한 말이니까 이제 지금은 옛날에 용역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편익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수요곡선이 이게 사실 편익곡선이잖아요. 편리와 이익이죠. 가격이 내리면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제 편익이 많으니까 그렇죠. 가격이 싸면 이게 편익곡선. 서비스를 받는 권리인데 땅이 서비스를 받으면 지역권이고요. 사람이 서비스를 인여권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인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여권은 인정하지 않고 지역권만 인정해요. 지역권을 조심할 게 이제 땅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땅이 이제 요역지라는 땅과 이제 먼저 이렇게 요역지입니다. 요역지는 자 요역지 서비스를 요구해서 서비스를 받는 땅이야. 테이크죠. 편익을 받는 땅이다. 쉽게 해서 편익이 말이 어려우면 이익을 받는 땅이다. 그래서 대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지역권자는 요역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역권자가 됩니다. 지역권자. 대개 이제 이용은 사용수익 처분의 소유자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 되는 경우가 많죠. 반드시 소유자에 하나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익을 받는 땅이니까 또 주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주는 땅을 성역지라 그래요. 성역지는 편익을 이어준다는 거죠.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예?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받는 게 좋죠, 그죠? 받는 게 좋은 요역지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땅이야. 대개 이제 시험은 용수지역권하고 통행지역권에서 출제가 됩니다. 용수는 물을 사용하는 지역권, 통행은 남의 땅을 통행하는 지역권이죠. 요거는 주의토지통행권하고 좀 비슷해요. 주의토지통행은 상린관계니까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고 요건 계약으로 성립해. 그게 차이죠. 자, 일단 요역지는 반드시 이게 이제 주가 됩니다. 주된 땅이에요. 이게 지역권이 종이에요. 항상 우리 법에서 주종이 나오면 부종성, 수반성이죠. 부종성, 수반성. 자, 주가 있어야 종이 있다. 주가 죽으면 종도 죽습니다. 부종성. 자, 주가 이전하면 종도 따라간다. 만약에 을이 요역지 소유자다. 을이 이 땅을 A한테 팔면 지역권도 같이 수반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수반성이죠. 부종성, 수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까지 있어요. 이 세 개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자, 여기는 100번지로서 1필지 전부입니다. 1필지. 100번지. 여기는 70번지야. 그러면 인접했다는 거야? 저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00번지 땅하고 70번지니까. 떨어졌죠? 인접할 필요가 없어. 그게 상린관계와 차이야. 상린관계를 인접해야죠. 자, 여기는 용수지역권 한번 보죠. 물이 칼칼칼칼 나와요. 자, 물은 1필지 전부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물이 나오는 부분과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갑이 지역권 설정해 줄 사람입니다. 갑이 지역권 설정해 줄 자. 그래서 을이 갑한테 와서 용수, 물 좀 사용하는 지역권, 용수 지역권 좀 설정해 달라 청약을 했어. 갑이 좋다. 용수 지역권 설정해 줄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요 성역지에 가서 을구에다 등기합니다. 자, 관할 등기소가 어디라고요? 성역지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여기 가서 왜 일부냐 전부냐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역지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합니다. 지역권 설정.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설정 계약. 자, 목적하고 범위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자, 목적은 여기 용수 목적 또는 통행 목적 이런 거죠. 범위는 여기는 일부네요. 일부라면 일부라면 지적도 도면 첨부해야죠. 전부라면 전부. 그래서 지역권자 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요역지 표시해 줘야 되겠죠. 요역지 표시. 이게 이제 필요적 예상이죠. 요역지.
이렇게 이제 성역지 등기부 얼구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하고 나면 요 요역지 등기부에는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만약에 관할이 다르다면 여기는 양산이고 여기는 부산이라면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관할 등기소가 어디라고? 성역지입니다. 왜? 일부냐 전부냐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할 게, 자, 등기부 시간에는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잘 내요. 의무자가 누구죠?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죠.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성역지 소유자가 반드시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성역지를 사용하는 사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되면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등기법에서는 배울 거고, 민법에서는 다 관할이 성역지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시험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291조 지역권의 내용 관련 조문. 지역권자 을이라고 놓고 을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일정한 목적이 바로 용수나 통행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일정한 목적, 용수나 통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가 바로 성역지입니다. 성역지, 갑의 토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 을의 편익 서비스에 이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점유를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역권은 서비스만 받는 권리예요. 점유를 못합니다. 점유를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못해야 돼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맨 밑에 줄이요. 자, 편익을 받는 토지를 무슨 지라 그랬죠? 편익받는 땅, 요역지. 요걸 먼저 외우는 주라고 적고, 편익을 주는 제공하는 토지가 성역지. 자, 성역지가 등기소, 관할 등기소입니다. 자, 다음 장 가죠, 그럼. 자, 큰 2번 지역권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1. 부종성, 수반성. 자, 보러 갑니다. 관련 조문 192조 2항이 부종성입니다. 제2항부터 관련 조문 제2항. 지역권은 주인 요역지 주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심표,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요역지와 지역권은 절대로 분리양도나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해. 이게 절대적인 부종성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 제1항이 수반성이야. 제1항 292조. 수반성은 예외가 있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종하여 광해에 수반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합니다. 그래서 수반성은 약정에 의해서 수반성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불가분성어입니다. 자, 불가분성은 세 가지로. 자, 지역권은요,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이 지금 안 납니다. 자, 용수 지역권을 설정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처음에는 여기가 만약에 사막이다. 또는 황무지자. 이게 이제 물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옥토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증가하죠. 편익이 정대되잖아. 평당 10만원짜리가 평당 100만원, 200만원 뛴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물 안 나는 땅이 이렇게 많다고 하죠. 여기가 A 땅, B 땅, C 땅, D 땅, E 땅 이렇게. 그러면 용수지역권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이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GDP가 증가하죠. 자, 여기서 이제 취득의 불가분. 자, 불가분이라는 것은 가히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분할할 수 없다. 불가분, 취득, 그 다음에 존속, 소멸이죠. 자,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자, 만약에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게. 자,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A가 지역권을 취득하면 모든 사람이 다 취득해요. 빨리빨리 취득해야죠. 그 다음에 존속은 A가 존속시키면 세 사람 다 존속됩니다. 빨리 취득해서 오랫동안 존속하라는 거죠. 왜?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은 권리니까. 다익설입니다. 근데 소멸은 혼자 소멸을 못 시켜요. 전원이 소멸시켜야죠. 빨리 취득해서
오래 존속하고 가능하면 소멸은 안 되게 한다. 이렇게 옵니다. 불가분. 빨리 치덕하고 가능하면 소멸 안 되게 하는 게 불가분입니다. 자, 293조 읽어 나간다. 제1항 토지 공유자 A, B, C 중 A, 1인 A는 그 지분에 관해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무슨 지역권이겠어요? 토지를 위하니까 요역지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 성역지 지역권을 혼자서는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소멸의 불가분입니다. A 혼자서는 요역지 지역권이든 성역지 지역권을 혼자서는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소멸의 불가분. 제2항은 존속의 불가분입니다. 제2항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계속 존속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성역지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공유해서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다가 여기가 요역지가 분할되거나 뭐 성역지가 만약에 가벌병이 있다가 이게 세 사람하고 분할되더라도 계속 존속합니다. 소멸 안 해요. 다음 제295조 취득의 불가분 나오네요. 제1항 공유자 1인이 한 사람 A가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이 이를 취득합니다. 빨리빨리 취득하라는 거죠. 취득의 불가분. 자, 2항 조심하고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의 중단입니다. 취득기간이 바로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빨리 취득하게 하는 거야, 취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니까 혼자 해서는 안 되죠.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불리한 거니까. 근데 296조는 반대죠. 소멸시효.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한 사람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는 이거는 소멸을 안 되게 하는 거죠. 소멸 안 되게 하니까 굉장히 존속되게 하는 거죠. 유리한 거잖아. 한 명이 하면 다 효력 미쳐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295조 2항하고요. 296조를 거꾸로 잘 냅니다. 조심해야 돼요. 295조 2항에서 취득시효의 중단은 취득을 못하게 하는 불리한 거니까 혼자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296조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존속시키는 거니까 소멸 안 되게 하니까 좋은 거죠. 다른 자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 가려고 3번 내려옵니다. 요역지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편익. 자, 요역지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정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사용해서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조심하는 건 지역권만 인정되고 인역권은 인정 안 돼요. 까만 색깔. 따라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즉 인역권 설정은 안 됩니다. 토지의 편익이 증가하는 지역권만 인정되고 인역권은 인정할 수 없다. 다음 4번에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그 옆에 적으세요. 등기할 수 없다. 지역권은 치상권과 달라요. 대가와 존속기간은 등기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입니다. 영구적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5번 조심하고요. 자, 어느 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가 돼야 되죠. 요역지입니다.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땅이니까 전부에만 가능해. 그러나 성역지는 주는 땅이니까 일부만 줄 수도 있고 전부 다 줄 수도 있어요. 성역지는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꾸로 잘래요. 성역지는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해. 그래서 관할등기소가 어디가 관할등기소라고? 성역지가 관할등기소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에 지역권의 종류는 엄청 많다라고 적으면 돼요. 지역권의 종류 일부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다.
자, 한번 설정하면 1. 자기지역권은 적극적 행위하는 지역권을 자기지역권. 부자기지역권은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부자기지역권. 자, 부자기지역권 예만 한번 적어봐요. 부자기지역권은 예, 불건축 지역권. 건축하지 말라는 지역권입니다. 불건축 지역권. 다음, 이번에 내용이 계속되면 계속 지역권. 계속 안 되면 불계속 지역권.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표현이 되면 표현 지역권. 바깥으로 표현 안 되면 불표현 지역권입니다. 여기서 왜 구별하냐면 시효 취득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판례학습 보세요. 1. 종래 성립하고 있지 않은, 자, 줄거세요. 지역권부터 지역권을 새로 취득할 때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한다. 자, 시효 취득입니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뭐 되고 뭐 돼야 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만 시효 취득이 가능해. 이게 바로 통행 지역권 얘기예요. 자, 을이 갑의 땅을 자, 통행해서 이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돼야 되니까 쉽게 해서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 통로를 안 만들고 수천 년 걸어 다녀도 시효 취득 못해요. 바깥으로 표현, 통로 개설 계속돼야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은 통로를 개설해야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합니다. 계속되고 표현, 개표지역권, 개표지역권에 하나한다 시효 취득. 따라서 나오네요. 통로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다만 이웃재산을 교분, 친분으로 통행을 묵인해온 사실만으로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야.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냥 걸어만 다져가지고는 시효 취득 못합니다. 통로를 개설해야 돼. 또 이번은 우리 전문주에 한번 배웠던 거네요.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심표 줄긋죠. 요역제,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밑에 3번 마찬가지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판례죠. 지역권 시효 취득 기간 만료로 몇 년이겠어요? 시효 취득이니까 20년이겠죠.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 을이 타인 소유인 성역지 갑의 땅 위에 통로 개설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통로를 개설해야 표현 지역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성역지 소유자 갑이 호의로 통로를 개설해 준 경우는 시효 취득되지 않습니다. 누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누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에? 성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그런 점을 주시면 요역지 소유자가. 왜? 요역지 소유자가 시효 취득자가 되니까.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점 조심하고. 자, 오른쪽 가죠. 4. 지역권이 성립해서 효력이 뭐죠? 권리와 의무. 1. 지역권자의 권리는 첫째 1. 성역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자, 한번 읽어보면 지역권자는 설정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조심하고 공작물의 공동사용입니다.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공동사용해. 자, 여기 만약에 통행지역권이 설정됐다면 자, 을도 통행할 수 있고 갑도 통행할 수 있는 거죠. 공동사용. 여기 물이 용수지역권이 설정되었다면 설정해준 갑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지역권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비용은 서로 분파해야 되겠죠. 자, 공동사용.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 을이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에 물권적 청구권 중요 표시하고요. 자, 지역권도 내용이 방해당하면 물청이 성립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였죠. 그죠? 뭐죠? 반환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방 청구권이야. 근데 지역권자는 특징이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니까 그 세 개 중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 없다는 건 기억해야 되겠죠? 즉 성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기 저당권하고 공통점입니다.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다. 자, 그리고 학위학습 문제 하나 볼까요? 작년 문제인데 보니까 지역권에서 틀린 것 1. 지역권은 절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다. 292조 2항 부종성이죠. 다음,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은 종이니까 주종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요역지는 1필, 한필지 토지 전부여야 하나 정확하네요. 성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일 수도 있다. 어디가 일부라고요? 성역지 맞습니다. 3번, 지역권자는 조금 전에 했죠. 지역권자는 점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물청 3개 중 뭐는 없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러나 방해 예방 청구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다.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취득의 불가분이네요.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이를 취득한다. 5번이 답이네.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 공동으로 사용으로 받게 하죠. 사용한다면 공동 사용하면 비용 분파해야죠. 특약이 없는 한 설치 비용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밑에 해설서 보세요. 조문 300조입니다.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당연히 분담은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거꾸로 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5번은 이제 지역권의 소멸에서는 일반적 소멸 사유 쭉 한번 읽어볼까요? 물권 총론에서 배운 거잖아. 자, 지역권은 땅이 2개가 있어야죠. 그 땅이 없어지면 소멸되겠죠. 요역지 또는 성역지가 멸실되면 소멸합니다. 또 지역권도 권리니까 포기의 의사표시하고 등기하면 소멸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죠.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성역지가 수용이 당하면 소멸합니다. 또 약정된 소멸사유 발생. 지역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소멸시효 완성이 몇 년이죠? 20년 불행사입니다. 20년 불행사. 특히 그 3번 내려오죠.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몇 년 불행사하면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을 마치고 오른쪽에 제4절에 전세권 갑니다. 6번 특수지역권 볼까요? 특수지역권 땡땡 적으세요. 이거는 인여권의 일종입니다. 우리 민법은 인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하는데 특수지역권은 인여권의 일종입니다.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등기를 못해요. 왜? 성역지가 없어요. 성역지가 없으니까 등기를 못합니다. 자, 등기는 관할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역지가 관할이에요. 등기, 이건 몰라도 좋고 그냥 등기할 수 없다. 그 정도면 기억하세요. 등기할 수가 없다. 자, 의 봅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이겁니다. 사람이 편익을 받아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대개 수목민이나 유목민이나 화전민들이 편익받습니다.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토사, 흙, 모래, 채취, 방목, 기타 줄거 보죠.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주민이 수익하는 권리니까 인여권이야. 관습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특수지역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이 법률적 성질에서 일종의 인여권의 성질을 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등기할 수 없다. 그 두 개만 기억합니다. 인여권은 일종이고 등기할 수 없다. 그 정도 이해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 전세권 조금 볼까요? 자, 전세권의 의 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
그다음 지역권은 조심할 게, 자, 지성권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야.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니까 점유를 못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점유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물권적 채권권 중에서 뭐가 없다? 반환 채권권이 없다는 거. 원칙적으로는 시효 취득을 못해요. 점유 못하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계속되고 and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한다. 그래서 예외죠. 그 다음 전세권 갑니다. 자, 전세권은 요거는 자, 용익 물권적 성질도 있고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해야 돼요. 전세권은 존속 중에는 무슨 물건이죠? 용익 물건이야. 근데 존속 기간이 만료됐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뭘로 바뀌죠? 담보 물건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담보 물건이니까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경매권,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담보 물건이 아니니까. 이 전세권은 담보 물건적 성질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자, 관련 조문 갑니다. 3조 1항. 전세권자 어른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전세금이 나중에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한다까지가 용익 물건입니다. 남의 땅이나 건물을 빌려가지고 사용수익하는 용익 물건인데, 그 다음 심표 다음에 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가 담보 물건입니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다. 그래서 담보 물건적 성질도 겸유합니다. 자, 제2항 많이 내죠. 농경지는 절대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농경지에 전세권 등기하면 절대적 무효로 직권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직권 말소. 등기법 29조 제2호 등기할 사건이 아닐 때 대표적인 예죠. 자,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그러나 다음 전세금이 아닌 권입니다. 전세권의 주된 성격은 용익 물권성이 있으며 담보 물권성은 전세금 반환 확보를 위한 부수적인 겁니다. 원칙은 용익 물권이고 예외적으로 담보 물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2번에서 법적 성일. 전세권의 목적은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따라서 건물하고 토지 둘 다 전세권의 객체가 됩니다.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세 번째 줄, 경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세권의 객체로 하지 못합니다. 다음,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죠. 전세금은 성립 요소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권, 지역권하고 다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치료는 무상이 원칙입니다. 공짜가 원칙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 그 밑에 판례학습 보세요. 워낙 자주 나왔던 판례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잘라주고. 전세금이 지급 안 되면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는 주고받는 걸 수수라 그래요. 수수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기존에 받을 채권으로 전세금 반환의 지급의 가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 기존에 받을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3번에 용익 물권의 성격이 원칙적 성질이고 4번에 담보물권적 성질은 예외죠. 자, 전세권은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집니다. 자, 다음 우측에 2 전세권 취득은 186조 하면 되겠죠? 186조.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의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로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186조입니다. 이때 이제 반드시 전세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니까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런 점 조심을 하고요. 자, 다음 장 가보죠. 자, 이번에 전세권의 존속다음 기간이 또 빠졌네. 이걸 좀 외우셔야 됩니다.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은 10년 못 넘어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해질 것이지만 다만 최장기는 몇 년 못 넘는다?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년이 넘으면 10년 후 단축합니다. 단축. 잘라주고 한편 건물은 최단 존속기간 1년입니다. 토지는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 없다. 또 만약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 소멸 통고입니다.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멸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다음, 이번에 전세권 갱신하러 가죠.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약정갱신 1. 전세권이 만약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그 기간은 갱신하는 날부터 또 몇 년 못 넘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10년 못 넘어요. 근데 10년마다 여러 번 갱신은 가능해요. 한꺼번에 30년 갱신 안 됩니다.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2번. 자, 같은 말이고 법정갱신 이퀄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요. 법정갱신 이퀄 묵시적 갱신. 가만히 있으면 법이 갱신한 걸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자, 요건 뭐죠? 기억. 건물에 말이죠. 건물에 토지는 없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심표입니다. 만료되기 6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집주인이 나가라. 전세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전세금 올려라.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만히 묵시했어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전세권자에게 나가라, 전세금 올리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갱신된다는 거야.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앞전자, 앞 전세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걸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요. 자, 다만 줄어든다. 존속기간은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걸 많이 출제해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딱 한 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죠?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을 조심할게. 법정갱신은 어디에 한해서만 인정된다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됩니다.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자, 오른쪽 가죠. 동그라미 니은. 많이 출제했던 거 니은 중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정은 뭘 줄임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죠. 187조로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187조가 적용되어 전세권 갱신한 등기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심표. 전세권자는 갱신, 이때는 등기가 갱신 등기죠. 갱신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 갑이나 제3자 병에게 전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가로 열고 187조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됐으니까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갱신은 187조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겠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갱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총론에서 배운 거잖아요.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정갱신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한다.
그게 이제 법 조문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판례를 외우려는 게 아니고 법 조문만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판례가 팍 줄어들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 많은 판례를 어떻게 다 외워. 판례는 무조건 줄여야 돼. 조문만 알게 되면. 원리가. 원리가 안 되고 예외 같은 건 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87조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덕실 변경이 일어난 시기가 딱 확정됐어요. 이거 상속하고 그럼 뭐야? 사망한 때 이미 소유권이 변동된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돼. 만약에 사망도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모순점이 생겨요. 상속 한번 볼까요? 그게 시간이 없으니 그 얘기를 다 못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갑이 만약에 2001년 1월 1일 날 0시 00분에 사망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이제, 자, 만약 상속인이 갑다시 혼자자. 갑다시가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때 소유권, 변동이 안 되고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된다면 갑다시는 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뽕 먹다가 히로뽕 먹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저 갑이 죽은지도 몰라. 나중에 10년 있다 한국으로 추방돼서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2001년도에 사망했는데 1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여기 등기해야 돼. 이 소유자 갑다 요 등기한 데 소유권이 시작한다면 10년 동안은 소유자가 없는 사람이 되는 물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이 굉장히 공백 상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니고 요때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은.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전세권의 효력 나오네. 그럼 뭐겠어요? 권리와 의무. 물권에서는 무슨 의도로 출제한다? 권리로 출제한다? 의무로 출제한다? 권리로 출제한다. 권리 탁탁탁 무선권 나오잖아요. 1. 전세권자는 사용수익권이요. 사용수익권. 그 다음에 304조.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파요. 여기까지. 오늘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많이 나갔으니까 집에서 할 때 아직은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했던 부분 한 2번씩만 읽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외워봤자, 나중에 한 3, 4개월 싹 까먹고 없어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그냥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캡션 마크 해놓고 저한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돼요. 나중에 3, 4월 되면 또 그거 이해돼. 이해 안 되는 거 일부러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외워가지고 쉽게 해도 요역지, 성역지가 나오면 요역지 한 개만 해놓으란 말이야. 성역지 나중에 하고. 그걸, 2개를 같이 하려니까 막 헷갈려서 뭐가 요역지더라, 뭐가 성역지 이렇게 되잖아요. 요역지 한 개 보내요. 주가 뭐라 그랬어요? 요역지야, 요역지. 근데 관할 등기소가 성역지인 이유는 일부냐, 전부냐 때문에 그래. 일부도 될 수 있는 게 성역지다. 그런 거. 개념만 좀 따라와 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내일부터 좀 풀린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하고, 내일은 내일 등기죠? 내일 등기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내일 등기입니다. 세법이 아니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